안녕하세요. 아방TV의 아서입니다. 바쁜 시대인 요즘 크레를 키우시다 보면 핸드피딩이 어려운 날들이 발생하실 거예요. 밥은 줘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핸드피딩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레스티드 개코 자율급여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율 피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크레한텐 어떤 시기에 자율급여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급여는 슈퍼푸드를 크레스티드 개코가 스스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농도 조절과 분무입니다. 아니 그냥 주면 되지 않나? 꼭 농도 조절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줬었어요. 그랬더니 50% 정도의 아이들만 슈퍼푸드를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50%는 먹다가 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먹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율급여의 적당한 농도는 핸드피딩 하는 양보다 조금 묽게 만들어 줍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슈퍼푸드에 섞었던 수분들이 날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푸딩이 되고 그러다가 점점 탁탁한 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푸드를 개코가 핥아먹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숟가락이 크레 아이의 혓바닥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푸딩이 된 슈프와 요플레가 된 슈프입니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점도의 차이로 푸딩과 요플레에 묻어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요플레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크레 아이들이 먹기가 편하겠죠. 2-2 분무입니다. 자율급여 시 슈퍼푸드 그릇 근처에다가 분무를 살짝 하는 건데요. 이유는 슈퍼푸드의 향을 좀 더 확산시키고 개코가 물을 찾으면서 슈퍼푸드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슈퍼푸드를 분무를 했는데 어떻게 잘 찾냐고요? 개코는 혓바닥에 향을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를 해서 공기 중에 습도를 조금 올려주면 개코가 이제 그 향을 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크레스티드 개코의 서식지 환경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주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자율급여를 돕는 데 역할을 하니까요.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은신처 근처에 배치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슈퍼푸드의 향이 확산되어 은신처 근처에 나와 주변을 탐색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찾아보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슈퍼푸드를 제공할 때 사육장 내 은신처 주변이나 지정된 장소에 항상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개코가 조금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슈퍼푸드를 주는 날이면 항상 앞에 나와 있고 그 밥 달라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코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릇을 두어서 슈퍼푸드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놓고 있는 곳은 이쪽입니다. 정중앙에는 음식을 찾으려 나오려다가 밟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은신처 근처에 통로가 되지 않는 곳에 놔주시면 좋고요. 혹은 은신처 근처 매일 두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벽 쪽을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김을 위에 올려둘 때는 약간 중앙 쪽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꺼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슈퍼푸드 너무 근처에 아이를 놓게 되면
아이가 슈퍼푸드의 냄새를 맡기 전에 놀라서 슈퍼푸드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놓는 것이 아닌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에 놓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녁 시간대 제공 후 4시간 뒤에 제거하기입니다. 아침에 제거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계속 놔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하루 뒤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우리 숫쿨의 아이들은 너무 발전기로 인해서 아예 안 먹거나 슈퍼푸드를 밟은 다음에 온 사육장 전체에 발자국을 찍어 놓는 예술적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슈퍼푸드를 저녁 6시부터 7시경에 제공을 하고 4시간 뒤인 10시나 11시쯤 남는 음식을 회수하고 있고요. 웬만한 아이들은 나와서 다 먹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안 먹는 아이들은 제가 체크를 하고 다음날 주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코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음식을 주고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을 주니까 섭취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날까지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 저희가 위생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율급여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율급여는 일반적으로 성체가 된 뒤, 즉 18개월이 지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가 되면 대사 속도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매일 급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이비 개코는 자율급여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이비는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번 일정한 양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급여를 하게 되면 먹이를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매우 불균형하게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피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핸드피딩이 어렵다면 자율급여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앞에 말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크레스티드 개코의 자율급여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코가 스스로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크레스티드 개코가 핸드피딩에만 의존하거나 자율급여를 안 하는 아이가 발생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설마 할